복수 함수론 1 10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8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거는 이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어널리틱 펑션의 좀 중요한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F가 어널리틱이기만 하면 F가 어널리틱이면 뭐 적당히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이제 어널리틱이면 F는 뭐 데리바티브를 이제 모든 오더에서 갖는다. 그러니까 F가 어널리틱이면 F의 뭐 임의의 도함수들도 전부 다 어널리틱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강하게 이제 테일러 테오렘이라고 해서 F가 어널리틱이면 F를 항상 이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요거 두 개는 그 실변수에서는 뭐 전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성질들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뭐 Theorem 8.11 이런 거는 제가 뭐 안 넘어가기는 했는데 요거는 실변수에서 똑같이 성립하는 거에서 제가 뭐 더 증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N이 뭐 F로 유니폼 컨버전스를 하면은 이 적분이랑 극한의 순서를 잘 바꿔줄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F 대신에 요 F의 어떤 n번째 부분항 급수, 부분항 급수라고 불렀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합항 급수를 생각을 해주면 요 급수에 대해서도 이런 무한합이랑 적분 기호를 잘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실변수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이제 실변수에서랑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새롭게 할 부분은 이제 Theorem 8.14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좀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시 Theorem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코시 Theorem의 컨버스 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시 Theorem이 뭐 대충 스테이트가 어떻게 됐었냐면 F가 어널리틱이면 뭐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생각하면 그 커브를 따라서 그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따라서 적분하면 0이 된다. 그러니까 뭐 대충 얘기할 때는 F가 어널리틱이면 뭐 적분한 게 뭐 패곡선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라는 얘기였으니까 이거의 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패곡선 따라 적분해서 0이면 어널리틱이 될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이 모레라 정리라고 하는 좀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F가 우선은 컨티뉴어스고 어떤 도메인에서 오픈 커넥티드 셋에서 연속이고, 그랬을 때 어떤 패곡선을 따라서 적분하면 0이 되는데 어떤 패곡선이냐면 모든 D 안에 있는 임의의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가지고 와서 적분해서 0이 되면 F가 어널리틱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시 시오렘의 역도 뭐 잘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강한 부분은 우리가 코시 시오렘을 얘기를 할 때는 도메인이 항상 심플리 커넥티드, 그러니까 구멍이 없어야 됐었는데 모레라 정리를 얘기를 할 때는 뭐 구멍이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라는 게 이 첫 번째로 강조할 부분이고, 두 번째로 강조할 부분은 그래서 F가 어널리틱인 거를 뭐 보였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F가 어널리틱인 거를 보일 때에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첫 번째 강조할 부분은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어도 된다 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F가 어널리틱임을 보이는 데에는 뭐 쓸모가 별로 없다. 왜냐면 모든 심플 클로즈 컨투어를 따라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어널리틱인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는 과정이 종종 있는데 뭐 5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뭐 임의의 뭐 모든 클로즈드 컨투어를 심플 클로즈드 컨투어를 따지는 게 사실상 말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F가 어널리틱인 거를 보일 때에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얘기, 이제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임의의 뭐 모든 클로즈 컨투어를 따라서 적분해 줬더니 어널리틱이 되더라. 뭐 참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함수 주고만 했을 때는 이제 이거를 뭐 유용하게 쓰기는 좀 그렇다. 왜냐면 연속 뭐 이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연속인 거를 보일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 연속인 거를 보일 때 뭐 원점으로 가는 뭐 모든 커브를 따라서 0으로 갔더니
뭐 극한값이 잘 존재해서 연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모든 이제 원점으로 가는 이제 모든 곡선을 생각하는 게 뭐 사실상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는 데에는 뭐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코시 티오렘에 여기 잘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가 어널리틱인 거를 보여야 되니까 어떤 영역에서 어널리틱인 거를 보여야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떤 점 하나 고정해두고 F가 어떤 뭐 D에 있는 뭐 임의의 점 Z를 고른 다음에 뭐 Z에서 어널리틱인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일 텐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 Z0라는 점을 하나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D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뭐 Z0라는 점 하나 고정하고 Z를 잡아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함수 F를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Z0부터 Z까지 F를 적분해 준 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그럼 Z0에서 Z까지 뭐 있는 어떤 선분을 생각을 해야 될 건데 뭐 어떤 선분을 고를 거냐에 따라서 뭐 값이 달라지고 뭐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코시정 그 Z0를 있는 이 어떤 임의의 곡선을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이어주면은 뭐 잘 적분이 되니까 Z0에서 Z까지 뭐 가는 뭐 임의의 뭐 패스를 뭐 곡선을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요거는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F는 우선은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 well defined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뭐 잘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랬을 때 F가 어널리틱인 거를 이제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얘를 이제 살짝 퍼터브한 거 Z 플러스 H를 생각을 해주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극한을 볼 거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H분의 1에 Z0에서 Z 플러스 H까지 FZ, DZ 빼기 뭐 Z0에서 Z까지 FZ, DZ 뭐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Z0에서 Z 플러스 H까지 Z0에서 Z까지니까 Z에서 Z 플러스 H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이제 F를 적분한 거를 이제 라지 F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 라지 F를 미분해 주면은 이제 스몰 F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랑 요 몫으로 쓴 얘랑 F와의 차이를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요거를 쓰면은 되고 H분의 1에 Z에서 Z 플러스 H까지 FZ, DZ 써주고 이제 FZ를 써줘야 되는데 FZ도 우리가 어차피 Z에서 Z 플러스 H까지 적분하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Z에서 Z 플러스 H까지 DZ에 대해서 적분한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Z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FZ는 상수죠, 그렇죠? 그래서 얘 바깥으로 나가면 Z에서 Z 플러스 H까지 1이라는 함수 적분해주면 H니까 요 앞에 있는 H분의 1이랑 뭐 이렇게 약분이 잘 돼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H분의 1에 Z에서 Z 플러스 H까지 FZ 빼기 FZ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부동식을 이렇게 쓰겠죠. 이제 우리 늘 하던 것처럼 Z에서 Z 플러스 H까지 FZ 요 두 개 뺀 거 그다음에 뭐 곡선의 길이 뭐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얘가 0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마침 지금 여기 있는 형태를 보니까 얘는 어디서 주로 등장을 하냐면 마침
문제에서 가정도 하고 있는 게 연속이죠, 그렇죠? 얘가는 연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줄여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는 f가 d에서 연속이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하냐면 제타 빼기 z가 이제 델타보다 작으면 fz 빼기 fz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런 델타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이제 h를 뭐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절대값 h가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러면은 지금 z랑 z가 둘 다 여기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있냐면 이거를 이제 z와 z 플러스 h를 이은 선분에 있죠. 이은 어떤 뭐 커브 위에 곡선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그림으로 그리면은 뭐 z가 여기 있고 z 플러스 h가 여기에 있는데 이 위를 잇는 어떤 곡선 위에 z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z에서 z까지의 거리는 이 거리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z 마이너스 z는 h의 길이보다도 작은데 이제 우리가 h라는 거를 뭐보다 작냐면 요 델타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줬으니까 그러면은 fz 빼기 fz는 얘네들의 차이는 엡실론보다 작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게 h분의 1의 z에서 z 플러스 h가 엡실론 요거보다 작아지니까 엡실론보다 작겠죠. 그래서 뭐 이 얘기가 결국은 어떤 뭐 델타가 잘 존재해서 h가 요 델타보다 작으면 요 f에 대한 목 얘랑 이 스몰 f에 대한 이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뭐 이 얘기는 결국은 f 프라임이 잘 존재한다. f 프라임 z가 잘 존재한다. 이 얘기는 f가 미분 가능하다. z에서 미분 가능하다. 근데 뭐 z 영역에서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f가 어널리틱하다. 근데 뭐 임의의 z였으니까 f가 이제 어널리틱 인 d까지 되고 근데 또 같이 보인 게 뭐냐면 f 프라임이 f랑 같다라는 것도 같이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f가 어널리틱하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었죠, 그렇죠? 그래서 f가 어널리틱하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었는데 f가 f 프라임이랑 같고 f 프라임이 f가 어널리틱하니까 f 프라임도 어널리틱한 거죠. 그래서 이 스몰 f도 어널리틱하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려면 좀 많은 얘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f가 어널리틱이면 f 프라임이 어널리틱하다라는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필요하니까 이 모레라 정리를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롤레이 8.15도 뭐 같은 얘기고 여기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읽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랑 뭐 거의 똑같은 얘기니까 비슷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모레라 정리가 얘기해주는 게 그러면은 어떤 연속함수가 있을 때 걔가 언제 어널리틱이 되냐 뭐 특별히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생각을 해준다면 이제 언제 얘가 어널리틱이 되냐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가 언제 어널리틱이 될까라고 하면은 얘가 경로에 무관하게 적분을 잘 해줄 수가 있으면 어널리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모레라 티오렘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그 다음에 티오렘 8.16도 보면은 요 명지를 한번 읽어보고 약간의 위화감을 느낀다면은 이제 해석학 공부를 이제 잘 하신 건데 한번 읽어보면 fn이 어떤 함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어널리틱인 함수열이 주어져 있고 얘가 유니폼하게 어떤 f로 간대요. 뭐 어떤 d 안에 있는 뭐 임의의 컴팩트 셋에서 그랬을 때 f도 어널리틱이 된다.
라는 얘긴데 실수에서는 이제 요런 걸 얘기할 때 가정이 더 필요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FN이 어널리틱이고 뭐 유니폼하게 잘 수렴을 하면은 F도 어널리틱이다라는 얘긴데 실수에서는 그냥 단순히 R에서는 뭐 FN이 미분 가능하고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고 해서 F가 미분 가능하냐? 이거 참이 아닙니다. 발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R에서는 반드시 필요했었던 게 뭐냐면 FM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이 theorem 8.16을 보면은 F의 어널리틱인 거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F 프라임에 대한 얘기가 뭐 전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강한 얘기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네, 그래서 뭐 실수해서 했었던 얘기는 이제 뭐 실수해서 했었던 정리를 적어보면 뭐 FN이 적당히 잘 미분 가능하고 FN이 뭐 F로 포인트와이즈하게 수렴을 하고 FN 프라임이 G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 이제 F가 미분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서 뭐 F 프라임이랑 G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FN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했는데 복소 함수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서 그 했었던 거랑 뭐 거의 똑같은 얘기니까 적당히 앞에 있는 이 theorem 8.14 모레라 theorem이랑 우리가 앞에서 건너뛰었던 뭐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증명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모레라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급수에 대한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FN이 어떤 뭐 어널리틱인 애들이고 그래서 F를 이렇게 이것들의 합으로 정의를 해서 뭐 유니폼 컨버전트가 되면은 미분하는 것도 똑같이 잘 된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실수에서는 FM 프라임에 대한 어떤 컨버전스가 필요했는데 복소 해석학에서 복소 함수에서 어널리틱을 다룰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요거를 그냥 뭐 러프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복소 함수에서 어떤 복소 함수가 어널리틱이다라고 하는 거는 F 프라임도 어널리틱이고 FM 프라임들도 전부 다 어널리틱이니까 사실 FM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는 FN의 유니폼 컨버전스로부터 뭐 바로 얻을 수 있다라고 뭐 그냥 포멀하게 생각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뭐 어널리틱이 한 번 어널리틱이면은 뭐 계속 어널리틱이 되는 거니까 뭐 그게 우리가 뭐 한 번 어널리틱이면 계속 어널리틱이 되니까 FM 프라임의 그 유니폼 컨버전스를 굳이 따로 보여야 될까? 왜냐면 얘네도 다 어널리틱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뭐 증명할 때는 뭐 그냥 모레나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잘 이해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는 8.16과 이 코롤러리 8.18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실변수랑은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널리틱의 성질을 좀 알고 있으면은 좀 되게 특별하기는 해도 우리가 뭐 잘 이해해 줄 수가 있다. 뭐 요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뒤에 뭐 몇 가지 좀 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책을 보시면은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8.2절에 있는 코시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 거랑 이것들의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시 이니퀄리티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선 뭐 정리를 한번 읽어보면 F가 어널리틱이고
어떤 뭐 C라는 뭐 중심이 Z0고 뭐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Z0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랑 그 내부에서 어널리틱이고 뭐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F가 바운드 되어 있으면 F의 임의의 n개 도함수도 바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F가 뭐 바운디드면 이렇게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 F 프라임도 바운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얘도 당연히 실수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R에서는 이게 이제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fx를 sin x분의 1 같은 걸로 뭐 생각을 해주면 뭐 x가 0이 아닐 때 요거 뭐 0일 때는 뭐 0일 때 뭐 굳이 정의 안 해도 이제 요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f는 당연히 바운디드죠, 그렇죠? 근데 f 프라임을 생각을 해주면 f 프라임의 뭐 절대값을 붙여놓은 거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x가 원점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점점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바운디드가 아니죠. 임의의 숫자보다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에서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f는 바운디드 되어 있어도 얘가 이렇게 계속 진동하는 애들을 생각하면은 뭐 이게 진동하는 쪽 부분에서 계속 기울기가 무한히 커질 수가 있는 거니까 실변수에서는 당연히 f가 바운디드 되어 있다고 해서 f 프라임이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는 거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성립하지 않죠. 근데 복수 함수에서 특히 이 어널리틱 펑션은 요게 잘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 증명을 한번 해보면 뭐 코시 이니퀄리티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그걸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이용을 하면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뭐였냐면 이제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n개 도함수 z0에서의 n개 도함수든 요 적분으로 잘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변의 절대값을 취해주면 얘는 이제 원이죠, 그렇죠?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뭐 c는 네. 이거니까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2파이분의 n 팩토리얼의 c에서 뭐 c라고 적기보다 뭐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z-z0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fz의 dz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f는 아까 바운디드 되어 있다나 그랬으니까 뭐 라지 m으로 바운디드 되어 있으니까 특히 c 요 위에서 그리고 얘네들은 딱 r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파이분의 n 팩토리얼의 m 곱하기 요거 r의 n 플러스 1 제곱에 이제 남는 거는 이제 곡선의 길이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2파이 r.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r의 n 제곱분의 m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됩니다. 뭐 원하는 거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단순히 지금 여기서만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f가 바운디드 되어 있으면 f의 뭐 임의의 n개 도함수도 잘 바운디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건데 뭐 신기하게 이제 복수 함수에서는 이제 이런 게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름 정리 8.26에 나와 있는 것도 f가 이런 뭐 원의 내부에서 어널리틱이면은 fz-b라는 거를 생각을 해도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뭐 쟤를 세로 함수로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gz라는 애를 fz 빼기 b라고 해주면은 얘도 여전히 어널리틱이고 어널리틱에서 뭐 상수만큼 빼봐야 당연히 어널리틱이고 여기에서 어널리틱이고 그럼 이제 gz가 n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우리가 방금 한 거에서 n이 1인 경우를 따져보면은 얘는 r의 1제곱분의 1 팩토리얼 m이니까 r분의 m인데 이 g 프라임 제로가 f 프라임 제로죠. 네. 그래서 fz 빼기 b 같은 것도 뭐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복소 해석학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티오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리우빌 티오렘인데, 이거는 뭐 임용에도 뭐 종종 등장하는 문제이고 뭐 복소 해석학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f가 인타이어 펑션이면 f를 항상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왜냐면 어널리틱이면 다 나타낼 수가 있다라 그랬으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뭐 도메인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왜냐면 인타이어 펑션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복소수에서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인피니트 레디어스 컨버전스를 갖는 이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면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뭐 요거를 알고 있는데, 티오렘 8.272 리우빌 티오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인타이어 펑션이기는 한데, 어떤 인타이어 펑션이긴 한데 얘가 바운디드래요. 근데 걔는 상수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타이어 펑션이면 사실 뭐 무한히 미분 가능하고 뭐 모든 복소수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다항식이나 뭐 사인이나 뭐 2의 거듭 제곱 같은 뭐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애들은 전부 다 인타이어 펑션이 되는데, 바운디드면은 상수함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증명을 한번 해보면, 뭐 증명도 우리가 방금 했었던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f가 뭐 인타이어 펑션이고, 그러면은 fz는 m보다 작거나 같아요.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바운디드니까 이런 숫자 m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보였었던 게 뭐냐면, f가 이렇게 바운디드 되어 있으면 이미 그냥 복소수에 대해서 얘가 r분의 m보다 작아요. for n이 r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모든 복소수에서 어널리틱인 거니까, 우리가 원을 잡을 때 뭐 중심이 원점이고 이제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잡을 때 r을 임의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임의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임의로 크게 잡아도 되는 거니까 r을 무한대로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f'z가 항상 0이 됩니다. 뭐 절대값 취한 게 0이니까 그냥 f'이 0이 되겠죠. f'이 0이면 f가 컨스턴트죠. 왜냐면 얘가 모든 복소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커넥티드이고, 그래서 fz는 컨스턴트가 됩니다. 이것도 실수에서는 전혀 성립하지 않죠. 왜냐면 실수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바운디드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상수가 되나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사인 코사인 같은 거 생각을 해도 얘 어널리틱이죠. 그렇죠? 무한히 미분 가능하고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나는, 그리고 뭐 f도 당연히 바운디도 되어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fx가 컨스턴트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뭐 sin x는 당연히 상수함수 아니니까. 그렇지만 복소함수에서 특히 인타이어 펑션에 대해서는 요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뭐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제 또 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 라고 하면, 따름 정리 8.29에서 어떤 복소수에서 얘가 이제 단위 원인데 크기가 1로 가는 어널리틱 펑션은 상수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모든 복소수에서 어널리틱이니까 이제 사실은 인타이어 펑션인 거죠. 인타이어 펑션인데 크기가 1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바운디드인 인타이어 펑션은 상수함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닛 디스크에서 C로 가는 이 바이젝티브한 거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 네. 얘가 상수함수밖에 없으니까 뭐 인젝티브가 아니죠. 그렇죠? 상수함수는 1대1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우빌 티오렘을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냐면, 그럼 이제 넌 컨스턴트한 인타이어 펑션을 생각하면은 얘는 바운디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얘에 대해서는 얘가 만약에 바운디드였으면 바운디드이면 상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바운디드가 아닙니다. 얘는 언바운디드입니다. 넌 컨스턴트한 인타이어 펑션은 항상 언바운디드가 되고, 언바운디드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뭐 실제로 무한대로 가는 어떤 ZN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이런 수열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우빌 티오렘의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럼 이제 티오렘 8.31에서는 뭐 좀 일반화된 리우빌 티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얘를 한번 살펴보면 넌 컨스턴트한 인타이어 펑션, 이제 앞으로 이런 함수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넌 컨스턴트한 인타이어 펑션을 생각한다라는 얘기는 바운디드인 거 생각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바운디드면 컨스턴트가 되면은 모순이 되니까. 그래서 뭐 요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언바운디드인 걸 생각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언바운디드인 인타이어 펑션은 항상 모든 복소수의 임의로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임의의 엡실론을 가지고 왔을 때 모든 어떤 복소수에 대해서 어떤 fz가 a랑 한없이 가까워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요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면은 이제 저거를 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부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델타가 존재하고 어떤 a가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fz 빼기 a가 항상 뭐 0이 안 돼야 되니까 얘가 어떤 양수 델타보다 크다, 요런 게 존재합니다. 이제 요런 테크닉도 우리가 이제 복소 함수 뭐 문제를 풀거나 증명을 하거나 할 때 뭐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모든 z에 대해서 얘가 분모, 어쨌든 얘가 양수니까 분모가 0이 될 일이 절대 없죠. 그러니까 분모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gz라는 거를 fz 빼기 a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얘는 모든 복소수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특히 분모가 0이 되지 않죠.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얘는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근데 gz의 크기를 살펴보니까 얘는 fz 빼기 a분의 요거인데, 얘가 델타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얘가 델타분의 1보다 작죠. 바운디드죠. 근데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인 건 컨스턴트밖에 없죠. 그러면은 gz가 컨스턴트가 됩니다. 근데 gz 생긴 거를 보니까 fz 빼기 a분의 1로 정의했으니까 g가 상수면은 f도 상수죠. 이러면 모순이죠. f는 상수함수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넌 컨스턴트한 인타이어 펑션은 언바운디드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뿐만 아니라 임의의 복소수로 한없이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가까이 간다라는 거지 뭐 그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가까이 간다랑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거랑은 다른 얘기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수열로 나타내 보면 임의의 숫자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f가 뭐 non constant한 인타이어 펑션이면 임의의 복소수를 가지고 와도 어떤 수열이 잘 존재해서 a로 수렴하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당연히 얘기해주고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까이 간다지 또 뭐 함수값을 갖는다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뭐 임의의 복소수에 뭐 가까이 가는 건 알겠는데, 그럼 함수값도 좀 뭐 무수히 많이 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티오렘 8.34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 증명을 좀 건너뛰는, 증명은 좀 이제 보통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뭐 학부 보석 복소 해석학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뭐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뭐 굉장히 어려운 거여서 우리가 뭐 보통은 다루지 않는데 아마 대학원 과정에서 주로 다루는데,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non constant나 인타이어 펑션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언바운드이긴 한데 뭐 무한대로 가는 거긴 한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의의 복소수에 충분히 가깝게 갈 수가 있는데 함수 값은 얼마나 같냐 하면은 임의의 복소수를 함수 값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딱 하나 빼고 모든 함수 값을 다 가집니다. 하나 빼고 다 함수 값으로 가져. 진짜 그런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뭐 2의 z 얘 0 안 되죠, 그렇죠? 0 빼고는 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카르드 시오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증명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중간 그냥 뭐 등장을 하니까 뭐 등장을 한다라는 게 진짜 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이용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설명을 할 때 이제 가끔 등장을 하니까 이것도 그냥 상식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heorem 8.35에 나와 있는 거는 요것도 좀 되게 강력한 정리인데, 왜 강력하냐면 전 f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근데 f가 어떤 특정한 원 위에서 z는 r이라고 하는 어떤 원 위에서 요런 부등식을 만족을 한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쓰면은 fz가 m 곱하기 z의 람다슨 어디에서 이 크기 r인 어떤 반지름 위에서 r이 뭐 적당히 r0보다 큰 어떤 원 위에서 이런 특정한 등식 하나를 만족한대요. 어떤 이 양의 실수 람다에 대해서. 그러면 f는 신기하게 그냥 다항식이 돼요. 디그리도 람다를 넘을 수가 없는 어떤 다항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원 위에서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뭐 쉽죠. 왜냐면 얘는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복소 평면에서 그냥 다 정의가 되는데 저 넓은 곳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내가 특별히 또 원 위에서만 살펴봤는데 얘가 원 위에서 이런 뭐 되게 특정한 어떤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원 위에서 z의 람다 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뭐 다항식 같은 거보다 작대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f가 진짜로 다항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항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차수죠, 그렇죠? 차수가 어쨌든 람다를 넘지 않는 어떤 다항식이 된다라는 게 뭐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아까 우리가 인타이어 펑션이면은 뭐 사실 뭐 인타이어 펑션이 그 전에 뭐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항상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난다라고 했었고, 인타이어 펑션이면은 뭐 이제 그런 테일러 시리즈를 얘기할 때 뭐 임의의 z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고 뭐 수렴 반경이 무한되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 f를 특별히 원점에서 테일러 전개를 해서 이렇게 zn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코시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코시 이니퀄리티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f의 n제곱의 어떤 z가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았냐면 r의 n제곱분의 n 팩토리얼 n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얘를 뭐 an이라고 해보면 an은 뭐 n 팩토리얼 분의 fn 제곱 얘인데 얘가 r의 n 제곱분의 여기서 m은 우리가 코시 이니퀄리티는 m이라고 썼는데 얘를 눌러주는 애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 곱하기 r의 람다 제곱. 그래서 얘가 m 곱하기 r의 람다 제곱이니까 제 내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n을 여기 잘 보면 얘가 만약에 양수면
얘가 양수면은 r을 무한대로 보내도 괜찮죠, 그렇죠? 만약 얘가 음수였으면은 이제 r에 뭐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이면 r의 제곱이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서 별로 쓸모없는 부등식이 되고, 특별히 n-람다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r을 잘 무한대로 보내도 되죠. 왜냐하면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뭐 z는 r이라고 하는 어떤 반지름 r짜리 원에서 생각하는데 뭐 임의의 반지름 원에 대해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복소평면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an이 0입니다. 언제 n이 람다보다 크면. 이 얘기는 여기 우리가 fz를 아까 0부터 무한대까지 an의 z n제곱으로 썼는데 특정 람다 이후로는 전부 다 0이네요. 0이 되니까 n이 람다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 개수들이 전부 다 날아갔으니까, 람다보다 큰 것들은 다 날아갔으니까, 그럼 이제 람다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만 살아남고, 그래서 폴리노미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슷하게 다음에 나온 예제 8.36도 비슷한데 이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f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근데 f가 어떤 1차식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은 f가 상수거나 진짜로 1차식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f는 뭐 되게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서 했었던 뭐 정리 바로 이용하면 되긴 하지만 여기서도 뭐 비슷하게 뭐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위에서 얘기한 뭐 정리로도 바로 커버가 되는 거기는 한데, 여기에서도 뭐 다시 한번 새로 증명을 해보면은 임의의 어떤 얘를 하나 고정을 해두고,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반지름 어떤 라지 r자리를 생각을 해주면 fz가 a 더하기 bz보다 작은데 얘를 이렇게 쓰는 거죠. z-z0 더하기 z0. 그러면은 a 더하기 b의 z-z0 더하기 z0니까 얘가 이제 r이죠, 그렇죠? 그래서 a의 a 더하기 b의 r 더하기 z0가 됩니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아까처럼 a2를 생각을 해주면 2팩분의 f2' z0가 되는데 얘가 r제곱분의 m 요게 되겠죠. 이를 눌러주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r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0이 되니까 A1 이전에 있는 거는 만 살아남겠죠. A2부터는 다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얘를 그냥 f2' z0가 0이 되죠. 근데 임의의 z0에서 f2' z0가 됐으니까 얘는 그냥 임의의 z에 대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f'이 상수가 되는 거고 더 상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f는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0부터 z까지 f'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얘가 c니까 cz가 되겠죠. 그래서 fz는 f0 더하기 cz라고 하는 진짜 1차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있는 증명은 뭐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을 했는데 뭐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하지 않아도 뭐 이런 식으로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f가 어떤 폴리노미얼로 눌려 있으면 f가 진짜로 폴리노미얼이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함수들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Theorem 8.38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로스 렘마라고 해서 PZ가 뭐 이런 식으로 다항식이 되어 있으면은 얘는 뭐 적당히 ZN 제곱으로 이제 양쪽으로 잘 눌러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기는 한데 이제 이쪽부터는 또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요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알제브라라고 해서 아마 대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뭐 말 자체만 보면 진짜 그렇죠. 뭐 알제브라에서의 가장 펀더멘탈한 가장 뭐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뭐 이런 정리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다항식은 항상 근을 갖는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n차 방정식은 항상 n개의 근을 갖는다.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요거를 대수학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데 아마 대수학 좀 뒷부분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뭐 복수함수론의 좀 뒷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수학에서 썼던 툴보다 여기서 이용하는 툴이 조금 더 간단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뭐 물론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와서 이것도 뭐 결코 쉽게 얻어지는 거는 아니었지만 요것도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따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그로스 렘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